네, 이 시간은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조원훈 회장님, 김은혜 사무총장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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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장님 정말 시원해 보이세요. 아 그래요? 네, 옷이 정말 여름 너무 예쁘신데요. 특별히 그 한국에서 제작해온 아주 오 진짜. 모시계통, 옷이? 네, 모시계통으로 아주 시원한 그러니까요. 통풍이 잘 되는. 여기 미국에서 볼 수 의상입니다. 없는 네, 여기서 사기 힘들어요. 옷이요. 그게 우리 옛날 조상님들 얼마나 지혜로우셨어요, 그렇죠? 여름이면 모시옷 해 입으시고 삼배 있고. 삼배, 네. 그렇죠. 네. 아 참 네. 오늘 그래서 되게 보기 좋으십니다. 날씨 더운데 회장님 보고 있으니까 시원해졌어요. 자, 오늘은 유언장에 대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디서부터 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오늘은 유언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에서는 유언장 작성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이 전문가이신 노후복지법 변호사님을 고용하기 전에 유언장에 대한 예비 지식을 어르신들께 좀 알려드림으로써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네. 그러한 유산 상속 계획을 미리서 모색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도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초대석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 때에는 유산 상속 계획 중에서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랬죠? 앞으로 설명할 유언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로써 12번째나 되는 무료로 저희 상록회를 초대해 주신 FM 87.7 뉴욕 라디오 코리아 방송사 경영진께 우리 뉴욕 일원의 시니어 동포님들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뜻깊은 배려에 진심 어린 생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첫 번째 순서인 유언장의 개념으로는 본인이 생전에 남기고 싶은 말과 함께 본인의 재산 상속 계획을 하나의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유언장이. 네네. 영어로는 will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will이라고 하고. 네. 네. 두 번째 유언장 작성의 목적으로는 정부 뜻이나 결정에 따라가는 것을 피하고 본인의 의사와 분배 방식대로 유산이 최대한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유족들에게 자기 뜻대로 상속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최근 뉴욕 상록회 노인 사회복지상담부로 유언장에 대하여 전화로 질문하신 어르신들의 질문에 답하고자 유언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많은 질문으로는 유언장을 작성 안 해놓으면 내가 죽은 뒤 내 모든 재산은 내 가족에게 물려받지 못해주고 정부에서 뺏어 간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이 질문에는 약간의 법률 정보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온전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유언장 없이 사망하고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즉 그 재산은 주법에 의해서 상속권을 부여받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정부에 귀속됩니다. 아,
그러니까 물려받을 사람이 자녀라든가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네네네. 뭐 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하죠. 그럼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럴 때만 이제 정부로 들어가는 거지. 네. 모든 그 재산을 유언장 없다고 다 가져가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위나 조카도 해당되고요. 사위 조카까지? 네, 남은 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가족만. 네. 따라서 영고자 없이 사망한 독거 노인이 주택이나 음. 은행 예금은 해놓은 은행 예금은 네네. 정부에 귀속됩니다. 아, 그렇군요. 은행 예금 같은 경우. 그러면 본인이 뭐 집안에 막 현금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것도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 잠깐 물 드셨어요. 네. 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상속받을 사람이 없고 유언장도 없는데 상속받을 사람도 없다. 이럴 경우에만 정부로 귀속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거는 주정부군요. 네, 네. 네, 연방은 상관없구나. 네. 또 다른 질문으로는 네. 유언장이 없어도 내가 죽은 뒤에는 배우자인 내 아내가 내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물론 재산이 부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단독으로 명의가 즉 타이틀이 되어 있다면 온전한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본인 A씨가 단독명의로 200만 달러를 남겨놓고 유언장 없이 아내와 자녀 5명을 두고 사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예. 법원은 B씨 미망인인 아내에게 전 재산의 2분의 1인 100만 불을 분배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100만 불은 각각 자녀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아, 그게 딱 정해져 있군요, 룰이. 네. 네.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없을 경우에. 네. 이 경우에 사망한 A씨가 200만 불 전 재산을 미망인 B씨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면 네. 부인 B씨는 전 재산 200만을 받게 되겠죠. 네, 네. 그 경우에는 자녀들은 전혀 받을 수가 없군요. 네. 유언장에 딱 명시가 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좀 낭비형이라든가 또는 정신 파격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든가 또 채무 채권이 자영 사업하는데 많이 빚을 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유언 상속이 되더라도 제대로 효력 발생을 못하니까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내로 다 이제 물려준다거나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뉴욕주 상속 및 트러스트법 EPTL 제4장 1조 1항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유언장을 본인 제가 해도 됩니까? 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냥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유언장 작성해도 되느냐? 네. 그 답은 물론입니다. 특히 젊은이들도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냥 내가 쓰는 게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야?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규격에만 맞는다면. 규격? 네. 규격은 뭐예요? 그 규격이라든가 유언장 작성 그 폼이 있어요? 폼이나 이런 걸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 오늘 서론만 말씀드리고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은 그 국제 영업 사원 비행기를 많이 타고 동경이고 뭐 베를린이고 파리고 런던이고 자주 다니는 국제 영업 사원들 또는 자동차로 국내에서도 자주 영업을 위해서 자주 여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국제적인
비즈니스로 항공 여행이 잦은 영업사원들이 주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어린 자녀들이나 아내를 위해서 젊은 나이에도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고 날 위험이 더 많으니까 네. 젊으신 분들조차도 유언장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런 유언장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미리서 준비해 놓으신 게 갑자기 나도 써야 하나. 재산 목록도 정리하실 겸 아하. 아주 참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그 폼만 있으면 혼자서 하셔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나 그 규격대로 한 규절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네네. 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건 그 뭐 변호사님하고 함께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네. 가장 안전하고 혼자서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법원은 본인이 어린 자녀에게 남기고 한 재산을 네. 관리할 관리인을 임명하게 됩니다. 네. 유언장에서요. 예. 네네네. 본인이 원치 않는 관리인을 법원이 임의적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럴 수 임명하는 것을 있지. 피하기 위해서는 네. 유언장 작성에 네. 전문가신 그 노후복지법 변호사님을 만나셔서 뭐 음, 상담을 그분- 하셔야 되나? 상담뿐만 아니라 그 좀 자세한 얘기를 상담하기 전에 좀- 그 회계사라든가 음. 또는 금융가, 금융재정설계사 네. 이런 분들을 만나보는 것이 아. 상당히 자기에게 예비지식이 됩니다. 그렇구나. 참고로 말씀드리네. 그러니까 유언장 담당하시는 그런 변호사님하고 그냥 바로 만나서 유언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사전에 뭐 회계사라든가 재정설계사. 재정설계사 같은가 내 재산에 대해서 한번 더 한번 잘 좀 정리를 하시고 전문가거든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유언장 작성을 하시는 게 훨씬 네. 쉽다. 재정에 관해서는 회계사나 야. 재정설계사를 꼭 만나보는 것이 참 아주 그래요. 재정 네. 설계사를 만날 수 있을 만큼 좀 돈을 우선 많이 벌고 싶네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법원은 자녀가 18세가 되면은 본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법원에서 분배하게 됩니다. 아 그때. 네네네. 아,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 재산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산을 그냥 그 집행 관리인 관리 또는 트러스트에 맡기면은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구나. 해주는 아, 거죠. 그러면 18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돈을 집행하거나 이러지는 않는군요. 네. 기다리는군요. 네, 그래서 자녀들을 어리거나 네. 또는 상속 재산 규모가 크거나 좀 뭐 혹시 뭐 이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있으신 분은 네. 반드시 트러스트라는 확고한 네. 그 장치를 하는 것이 참 유리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네요. 유언장도 이렇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하고 유언장의 차이도 잠깐씩 설명은 하셨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리빙 트러스트가 더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리빙 트러스트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규모가 큰 상속물, 좀 규모가 큰 네. 경우 또 좀 가정사가 좀 복잡하신 분들, 또 대규모 가족 그런 경우를 이런 많이 분들, 이용하시는 거고. 이런 데는 꼭 트러스트를 권하고 싶고요. 네. 유언장은 응. 초혼으로서 조광지처럼 평생 사신 분들 또 자녀들도 장성해서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없는 분들, 경우. 네, 아들 딸 뭐 두 분 있다면은 서로 그 악유나 불평이나 그런 거 그런 없이. 소지가 없는 분, 아, 이렇게 심플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유언장이 낫다. 유언장이 아주 편리하죠. 그게. 편리하고 예, 예. 예. 그리고 아들 딸들이 그 상속받은 수혜자가 예. 그
자기가 본인이 죽은 후에 그 건물을 그 법원 예.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지정해 줄 때까지 예를 들어서 그 보통 6개월에서 2년이 걸리는데 네. 그 동안까지 자녀들이 금전에 대해서 급할 것도 없고 급히 팔 일도 없다. 이렇게 아주 심플한 분은 그렇죠. 유언장에 아주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세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자녀들. 네, 그 상속될 때까지 상속받을 아들이 살면서 2년 내로 그 법원에서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맞아 팔 수가 있고 완전히 자율적으로 네가 관리를 해라 하게 판단이 나면 자기들이 판매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동안에 살면서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네. 급하지 않은 자녀들이 네, 뭐 네. 이렇게 급하지 않고 네. 좀 기다려야 돼요. 유언장은 집행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군요. 네, 그 한 가지 그게 단점이죠. 점 그것만 해결이 그것만 가능하다면 네, 네, 유언장이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 저 한인 가족들은 대개 다 참 정숙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그 편리함도 생각해서 또 비용도 보통 노복지 변호사님들은 유언장 작성하는데 한 600불 정도, 그래요? 네, 그 얼마 안 정도면 받으시네요.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을 심플한 그런 되게. 가정에서는 선호하는 편이죠. 그렇군요. 네. 분명히 그게 가정 상황마다 맞습니다. 네, 리빙 트러스터가 더 좋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유언장이 더 좋으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거는 상담을 꼭 받아 보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거의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아, 우리 사무총장님 아, 그래요. 네. 얼른 또 우리 클래스 또 새로운 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아, 네. 네. 저희는 저희 요가반이 드디어 지난주부터 대면 수업으로 대면 수업을. 네. 이야. 네. 그래서 그 유명하신 김정은 선생님께서 김장원 선생님, 네. 그렇죠. 한의사회에서 유명하시죠. 네. 난 그분이 요가까지 하시는지 몰랐어요. 네, 직접 오셔서 네. 예, 대면 수업으로 해주시는데 저희가 매트도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편안한 복장으로 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세요. 네, 네. 네. 그리고 세미나 있나요? 네, 저희가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데요. AAF랑 협연해서 이제 어르신들 자기 방어를 위한 그리고 또 정신 건강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요. 네.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거 네.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 어떻게 네. 할까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실 금요일에 머레이힐에서 영화 상영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그 이제 1세대들의 이민자들 이민분께서 오셔서 네. 이제 세탁소 하시면서 고충을 겪는 그 얘기셨는데 영화. 또 저희 회장님께서 네. 또 가셔서 직접 또 보시고 영화 보셨어요? 네, 제가 네. 참석했는데 어. 그 참 자영사업 하는데 그 네. 리스 문제가 있어가지고 랜드로드가 리스를 안 주게 될 그래서 너무 네. 결론까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당황하는 경우. 그런 거. 네. 그 애환을 그려놓는. 애와 네, 누구나 유명한- 공감할 수 있는 거. 여기 네, 이민 네. 와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머레이힐에서 행사가 많이 있어요. 저희 글쎄 말이요. 상록회를 이제 통해서 굉장히 자리를 잡아가네요. 거기가 네. 차 없는 거리면서 네. 예, 또 우리가 꽃도 심었죠. 그쵸. 청소도 해놨죠. 그쵸. 네. 네. 기차역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네. 사람도 많고. 모여드는 네. 맞아요.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은 저희 국악반 최명순 선생님께서 8번 오픈 스트릿 클래스를 또 오,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땡볕과 땡볕에. 예, 아이고. 예, 더위와 알겠습니다. 그 중에 네. 자, 우리는 여기서 인사를 이제 광고 나오게 생겼어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네. 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 투비 컨티뉴 유언장 네. 다음 2주 뒤에 또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네. 해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조원훈 회장님, 김은혜 사무총장님이셨습니다.